안녕하십니까. BJ 사이언스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희망을 드리는 BJ 사이언스. 자, 이번에 해결해야 될 부분은 지구계에 존재하는, 즉 지구계에서의 순환과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첫 번째, 순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뭐 질소 순환, 탄소 순환, 그 다음에 에너지 순환. 세 가지. 근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에너지 순환이네요. 그쵸? 에너지 순환. 자, 가겠습니다. 자, 지구계의 에너지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구계의 에너지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좀 긴 걸로 갈게요. 지구계의 에너지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구계에 존재하는 에너지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자, 우리한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태양 에너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태양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조력 에너지. 그래서 태양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조력 에너지는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력 에너지는 요거부터 먼저 갈게요. 아시겠죠? 달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 이걸 조력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조력 에너지. 아시겠죠? 근데 이 중에 달이 갖고 있는 인력이 훨씬 더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정도, 뭐, 간단하게 그 정도로 알고 가시면 되고. 밀물하고 썰물이죠? 그 다음에 조석현상이고요. 그쵸? 그래서 밀물하고 썰물. 자, 조력에너지부터 먼저 설명하고 갈게요. 밀물하고 썰물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자, 조력에너지는 뭐라고요?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요. 자, 조력에너지. 이것이 쉬우니까 먼저 갈게요. 조력에너지는 밀물과 썰물이 나타납니다. 밀물과 썰물. 그러면 밀물과 썰물이라는 얘기는 물이 밀고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물이 나가는 거. 그래서 이게 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밀물과 썰물은 하루에 2차례 일어나죠. 오케이? 달이 정반대에 있을 때. 오케이? 그 다음에 달이 우리 쪽에 꼭대기에 있을 때. 2번 나타나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밀물과 썰물이 나타나는 주속 주기는 12시간 25분. 아마 근데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진 않을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물이 밀고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해안 지형이 변화하죠. 변화. 그래서 뭐, 어젠가 다큐멘터리 보니까 연안의 뭐죠? 연안. 그 해안가 지방에 해안선을 얘네들이 깎아버린대요. 깎아가지고 한쪽은 막, 부분 침식이 잔뜩 일어나고 한쪽에서는 갖다 막 쌓아버려.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잠깐 봤는데, 그래서 일본은 이거를 저쪽 바다, 해안선하고 평행하게 바다 저쪽에다가 돌멩이들을 막 쌓아가지고 해파의 세기를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오케이.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갯벌이 나타나죠. 갯벌이라는 생태계를 형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태양 에너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구 내부 에너지부터 갈게요. 거꾸로. 아시겠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서 방사성 물질. 뭐라고요? 방사성 물질.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들 핵폭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방사성 물질이, 오케이? 방사성 물질 또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돼 버려요. 그러니까 뭐 핵분열이나 뭐 이런 식으로 붕괴가 돼 버립니다. 그럼 그때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때 생기는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오케이?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럼 요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 뭐냐면, 요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건, 펑! 하고 지구 내부에서
지하 깊은 곳에서 빵빵빵 터진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진동이 나타나겠네? 오케이? 진동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야? 땅에 진동이니까 지진. 오케이? 또는 화산활동. 녹으니까. 오케이? 정리됐네요. 그렇죠? 지진, 화산활동. 또는 멘틀의 대류. 멘틀의 대류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시 한번 배우시게 될 거예요. 중학교 때도 배웠고,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해령도 만들고, 해구도 만들고, 스콕산맥도 만들고, 오케이? 그래서 다양한 지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다시.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에 의해서 지진도 발생하고요. 그렇죠? 지진도 발생하고, 그 다음에 화산활동도 생기고, 그 다음에 멘틀의 대류도 생기더라.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쵸? 오케이. 자, 글씨가 좀 거지 같은 이유는요, 좀 이렇게 빨리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데. 약간 누가리를 너무 풀었어. 갑시다. 중요한 건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인데, 이제 이건 나머지 다 지우고 할게요. 왜냐? 태양 에너지는 매우 중요하니까. 오케이. 태양 에너지는 매우 중요하니까 지우고 할게요. 태양은요, 주계열성입니다. 뭐라고요? 주계열성이에요. 태양은 주계열성.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중심부에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부에 뭐가 있냐면, 복사층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복사층. 그 다음에 대류층이 있습니다. 대류층.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핵에, 오케이? 핵 주변에서는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는 핵융합 반응. 그래서 이쪽 주변부는 수소로 되어 있고요. 중심부는 주로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는 반응이 많이 일어나요. 아시겠죠? 그럼 그때, 자, 우리 저희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강의가 있을 거예요. 짤막한 강의.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라는 짤막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에서 헬륨으로 핵융합 반응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방출되죠. 오케이? 그래서 태양은 수소에서 헬륨으로 가는 주계열성 단계다.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곧바로 이런 식으로 복사층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직접 전달이 돼요. 아시겠죠? 그럼 직접 전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지금 요 영역. 받아들인 첫 번째 영역이 온도가 높겠죠. 오케이. 받아들인 첫 번째 영역의 온도가, 그러면 보세요. 여기만 뚝 잘라서 일일이 뺄게요.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복사열이 이렇게 오면 이쪽은 온도가 높겠죠. 온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부피가 커지겠죠. 기체니까. 부피가 커지면 밀도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져요. 그래서 가벼워져. 오케이? 따뜻한 거 가볍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위쪽은 우주 공간이니까 당연히 이쪽은 무겁겠죠. 오케이? 그럼 무거운 건 밑으로 내려오고 따뜻한 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대류 현상이 나타나네요. 그래서 우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른다? 대류층이라고 부른다. 아시겠죠? 대류층.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대류층에 의해서 에너지가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생물권에는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광합성, 빛광. 오케이. 빛광. 오케이. 그래서 지구에게 빛에너지는 매우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기권에서는 대기의 순환, 구름의 발생, 날씨 변화 등을 일으킨다. 구름이 날씨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건 아실 거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태양빛을, 많이 받은 쪽은 따뜻한 공기가 되겠네? 그럼 상승하겠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주변부는 뭐예요? 차가운 공기니까 하강하겠죠? 그러면 뭐야? 공기의 순환이 나타날 수 있다. 바람도 형성될 수 있겠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대기의 순환. 올라가면서 수증기 데리고 올라가요. 그럼 수증기가 응결되고 물방울을 만들겠죠? 그러면 구름을 형성, 날씨 변화. 오케이, 콜. 그 다음에 수권에서는 가스로 순환시켜. 똑같은 얘기예요. 대기의 순환하고 해수의 순환은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목욕탕에서 때가 뚝 떠오르고 불어가요. 그러면 때가 바람을 부는 방향으로 때가 같이 이동하죠. 왜? 물이 같이 이동하니까. 그러니까 대기의 대순환하고 해수의 대순환은 같은 생각으로 가시면 돼요. 단 표충수의 순환. 아시겠죠? 표충수만. 오케이. 심충수는 뭐야? 그 밀도류예요, 밀도류.
오케이. 그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풍랑과 같은 해파를 발생시킨다. 파도는 왜 칩니까? 바람 때문에 치는 거잖아. 끝. 직권에서는 풍화, 침식, 퇴적정을 일으켜 지표를 변화시킨다. 비. 꽉! 쏟아부으면 어떻게 산사태 나고 난리 브루스를 떨어. 이거 태양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오케이? 좋아. 됐네. 자, 그래서 그 밑에 뭐 지구계의 에너지원이라는 그림은 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구계의 에너지 순환은 지구계에 흡수된 에너지는 기권, 수권, 생물권의 상호작용을 통해 순환한다. 이거는 이제 뒤에 가면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겁니다. 뒤에 가면, 수권과 각 그 직권, 상호작용. 이거 지난번에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잠깐만요. 확인 좀 한번 해볼게요. 이건 뒤에 가면요, 분명히 지구계의 그 각각의 생물권, 수권, 직권, 기권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뒷부분에 가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통해 순환한다라는 거고, 지구는 흡수한 만큼의 태양 에너지를 지구 복사 에너지로 얘 형태로 다시 복사평형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예를 들어 지구가 이렇게 있대요. 그럼 태양이 여기 있어. 그러면 이때는 얘네들은 한낮이죠. 낮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뭐예요? 밤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낮에는 주로 흡수하는 것들이 많겠죠. 흡수가 많겠죠. 밤에는 뭐예요? 방출이 많겠네. 그렇죠? 방출이 많겠죠? 그러면 방출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받아들인 에너지만큼 방출해버린다. 오케이? 그러니까 먹은 만큼 다시 내뱉는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로?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오케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 다시 내준다. 그래서 항상 일정 상태를 유지한다. 그래서 뭐예요?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복사 평형이죠.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하나만 코멘트를 달고 갈게요. 태양 복사 에너지는요, 지구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오케이? 가시광선하고,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 이런 형태로 오는데, 이 자외선의 거의 대부분은 오존층에서 필터링이 되겠죠? 오케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이렇게 다 와요.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이거는 좀 알고 가세요. 지구 복사 에너지의 형태는, 적외선이라는 얘기는 열작용이 강한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정도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적외선의 형태로 방출된다는 거. 아시겠죠? 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뒤에 가면 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평균 기온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그 이유는 복사 평형 때문에 그렇다. 아시겠죠? 흡수량과 방출량은 같다. 오케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BJ 사이미스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